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산에 이어서 대구, 경북, 강원 선대위원장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공천 갈등하고 보수표 분산으로 이제 좀 답답한 흐름 가운데 김문수 장관이 어떤 돌파구가 되실 수 있을까요? 돌파구는 사실 우리 당에 있는 모든 분들이 메모드급 선대위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야 되는 건데 네. 제가 김문수 전 장관님과 저희 지역 행사에서 뵀었습니다. 네. 저희 향후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아하. 며칠 전에 그때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네. 요렇게 이제 부산이 제일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네. 부산 그다음에 강원도 그다음에 대구 경북까지 이렇게 네. 순서대로 네. 된 건데 네. 부산 소식이 나오기 바로 전전날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좀 많이 도와주셔야죠. 우리 그 대선 후보셨는데 그랬더니 도움이 된다면 뭐 얼마든지라고 흔쾌히 또 하셨고 네. 또 직전 대선 후보였던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당의 이제 상임이라든지 네. 또 여러 가지 그 직책들이 많잖아요. 선대위라는 게 또 모양을 얼마든지 이렇게 좀 주물주물 해가지고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셔오는 거라고 저는 사실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후보가 다 결정이 되면서 선대위를 조각을 하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지역 선대위에서 조금 더 빨리 모셔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전화를 드려가지고 여쭤봤죠, 가족분께.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산 가시면 우린 어떻게 해요? 제가 농담으로 그랬더니 아유 맨날 부산 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전국 다 도울 수 있지라고 흔쾌히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 그림 자체가 어떤 김문수 전 장관님께서 우리 당 안에서 어떤 특정 뜻을 가지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혹은 뭐 특정 지역에만 가신다 그런 구도는 사실은 아니에요. 장관님의 본심은 우리 당의 어느 곳이든 열심히 돕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좋은 뜻을 갖고 계신 거여서 예, 다 우리 중앙당도 이제 후보가 좀 마무리가 되면 서둘러서 선대위를 좀 꾸리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전 장관이 대구, 경북, 강원, 부산을 지금 선대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그럼 여기 지역에서 만약 승리하게 되면 이제 당대표 선거 나오시나요? 그거는 제가 뭘 알죠? 아니 이근데 당대표 선거를 또 왜 갑자기 꺼내시 안 할 수도 있죠. 아니 나중에 이제 이게 장동혁 대표 임기가 마치면 네. 또 그다음 차기 당대표 선거 당권 도전이신가요? 글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는 당장은 이제 선거를 최대한 우리가 모르겠어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치르는 마지막 선거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이제 하시는 그런 당원분들도 계시고 이 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큰 뜻을 갖고 계시는 그런 당원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 체제 전쟁이라는 그런 구도로 이 지방 선거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당원분들 중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6월 3일까지를 사실 목적으로 둬야지 그 이후에 당권을 가지고 우리가 미리 벌써부터 계산을 하는 게 과연 지금 선거를 앞두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거에 이제 도움이 되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예. 일단 뭐 김문수 장관에 대한 뭐 저는 뭐 당연히 당의 전 대선 주자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임 고문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대위원장을 맡는 건 뭐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아직 정치를 그만두신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명예 선대위원장을 수락할 정도면 정치를 그만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행보를 어떤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당권 도전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닌가. 만약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당권 도전 이제 미리 하시는 분이 당내에 계시고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본인이 여기 명예 선대위원장을 한다고 한 게 아니고 후보들이 부른 거잖아요. 네.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서 부르는 또 그래도 저희 당 세가 강한 곳에서 그렇죠. 부른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뭘 의미하냐부터 우리는 먼저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당 지도부, 뭐 장동혁 대표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죠. 지금 중앙선대위가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누구로 하냐 허락을 못 받고 네. 뭐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네. 당대표 이선 후퇴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장 급한 분들은 후보들이잖아요. 네. 후보들 입장에서 더 이상 이제 중앙당 쳐다보다가는 안 되겠다. 이 뭐 천수답도 아니고 안 되겠다 해서 무릎 끌어온 게 김문수 전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과정인데 그 지역이 한 군데가 아니고
국민의힘이 강세인 지역에서 뭐 대충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노선을 완전하게 바꿀 수는 없지만 장도혁 대표보다는 상식적인 전통 보수 이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 김문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당이 이제는 한번 갖다 이제 반작용이 나온 거죠. 이렇게 갖다가 이거 아닌가 보다. 다시 와서 김문수 장관 정도에서 지금 튜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선대위 입장에서는 지역 선대위 입장에서는 가장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유효타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스위스팟이라고 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고인물이잖아요. 예, 제가 시작을 김문수 장관 쪽에서 했어요. 아 맞네. 보였다. 아 맞네. 김문수 장관을 모셨었죠 예전에. 예전에 저 유시민 전 장관하고 경기도지사 재선 선거할 때 거기 캠프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래, 2010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아. 근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김문수 지사님을 잘 알아요. 네. 그래서 먼저 뭐 당권 도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말씀하시면 네. 김문수 지사님은 정말 권력에 대한 의지가 네. 아주 강하신 분이에요. 아. 이걸 나쁘게 표현할 생각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네, 저는 네, 네. 정치인은 권력에 대한 의지가 매우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김문수 지사님은 그래서 당권 도전이든 무엇이든 본인이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할 것이고 그 방향에 있어서 본인이 계속 본인의 길을 갈 거다. 아.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그리고 선거를 진짜 잘해요. 솔직히 제가 이분 선거하는 거 예전에 부천에서 박지원이랑 붙을 때부터 봤는데 네. 이분 선거 진짜 잘하기 때문에 아. 실제로 선대위들이 이렇게 모셔가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아. 예. 그래서 민생 이렇게 탐방하고 사람들 만나고 네. 스킨십도 네. 좋고 네. 하기 때문에 네. 이 진정성이 실제로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윤희석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딱 저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김문수 지사님 포지션이 좋아요. 네, 장동혁 대표님하고 한동훈 전 대표님하고 둘 사이에 있는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지역의 선대위들이 장동혁 지도부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렇다고 민심에서 또 한동훈 대표를 응원하는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딱 중간계 여기에 계신 김문수 지사의 포지션을 원하는 거다. 그래서 김문수 지사님을 모셔가는 것이 자기들한테 부담도 덜하고 오히려 또 도움도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고 이번 선거가 어쨌든 장동혁 대표도 김문수 대표님이 이렇게 전 후보님이 이렇게 뛰는 게 달갑지만은 않겠지만 어쨌든 당이 승리를 하려면 다 힘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이거를 뭐 막거나 그럴 수는 없을 거고요. 오히려 같이 가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저도 이제 김문수 저는 후보를 전혀 몰라요. 어떤 성향인지 어떤 성품인지. 근데 지난 대선 과정을 통해서 조금 재조명이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생각보다는 겉으로 봤을 때 잘 모르는 어떤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딱딱하고 약간 좀 원리 원칙주의자 같은 느낌이었는데 선거 과정에서는 굉장히 유연성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뭐 본인의 개인기 플러스 당세가 있었기 때문에 41%라는 지지율을 또 끌어낸 것도 사실이겠지만은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유연성이 또 이번에도 조금 발휘가 된다고 한다면 뭐 열세인 그 열세 구도 자체는 열세인 선거이지만은 조금은 각 지역의 후보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한마디만 보태면 네. 김문수 후보님은 진짜 강강약약이에요. 아. 강한데 강하게 부딪히는 스타일이고 네. 약한 데는 한없이 약하게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선거에 뛰어가지고 도움을 충분히 주실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김문수 전 후보가 2018년 지방선거 지금처럼 굉장히 안 좋을 때 치러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 받았던 선거에 저희 당 서울시장 후보였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굉장히 본인 경험에 비추어서 이 상황을 제대로 보실 수 있고 그 선거 하실 때 제가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을 좀 했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뭐 잘하진 못해요. 뭐 오래 한 건 아니니까. 근데 당에서 이 정도로 원칙 지키려고 하시는 분도 없더라.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생각까지 해봐야죠. 오버한 걸 수는 있는데 지난 8월 전당대회 때 아주 아까운 차이로 김문수 그렇죠? 후보가 대표가 네. 안 됐는데 아마 장도혁 대표 본인도 본인이 대표로 당선된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김문수 후보가 그때 당선되는 그 상황이 당의 이념적 좌표 설정에 있어서 지금 생각해 보니 가장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후보, 당원, 구성원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이 8개월 지난 동안에 장도혁 지도부를 거쳐보니 장 지도부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좌충우돌과 어떤 미숙함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결국 그때 선택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당 대표로서 지역 도민과 똑같은 일을 지금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네, 그렇게 그렇죠. 봐요. 예, 예. 뭐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원을 총 가동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김문수 전 장관뿐만 아니라 조금 대중적 지지도가 있는 상임 고문급에서는 조금 나서 주셔야 되지 않나. 특히나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전 국회의장이었던 정의화 의장께서도 조금 나서 주신다고 한다면 마음이 많이 김형호라는 분도 계신데 어떠십니까?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공천의 이 잘못된 공천 역사의 한 그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정의화 의원 국회의장님은 뭐 누구나 뭐 어떤 호불호가 많이 없으신 분이라서 저는 조금 당의 특히나 부산 지역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박빙세인데. 근데 정의호 의장 입장에서는 박민영 이런 사람이 하도 이상한 말 해가지고 좀 마음 상처를 많이 입으셨다라고. 그것부터 해결을 해줘야지 당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냥 또 뭐 맡겨놓은 거 있어요. 맨날 찾아가. 그거 해결해줘야지. 일단 박형준 시장님이 찾아가시지 않을까. 일단은 네. 참 답답합니다. 지금.